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1번 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이 지금 1번 분에게 털어놓지 않고 있는 그 진짜 속내 한번 카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대략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볼게요.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두 분의 관계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두 분 사이에 감정적인 알맹이가 없고,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입장과 어떤 이 관계에 대한 바람을 가진 채 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 전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카드를 좀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물어본 자리에 지금 펜타클 9이 나왔어요. 이 펜타클 9은 각자의 영역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만남은 있는데 서로의 깊은 영역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사생활을 좀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기보다는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어떤 감정적인 어필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서로가 더 신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내면보다는 좀 외적인 이미지나 조건을 서로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로, 그러니까 감정적인 알맹이가 없이 겉으로만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관계가 현재 두 분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1번 분을 생각하면서는 스타 카드를 뽑았고 상대방을 생각한 자리에는 행맨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이 서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뽑은 카드 배열대로 우리 1번 분의 입장을 이 스타로 보자면, 이 스타는 희망과 가능성을 믿으면서 기대를 품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번 분은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국 마음을 열 거라고, 우리가 마음이 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나 믿고 계시거나 믿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펜타클 9처럼 실제 현재 관계의 흐름은 우리 1번 분의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 영상까지 보러 오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카드의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1번 분이 좀 이 관계에 대한 좀 그런 희망에 어떤 나름의 어떤 바람을 실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상대방 입장은 지금 행맨이 나왔거든요. 이 행맨은 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멈추고 그냥 이 상황을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는 지금은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멈춰서서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행맨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이 생각하신 것과 다른 입장 또는 어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 이 관계를 이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스타처럼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신 동안 상대방은 행맨처럼 일단은 그 어떤 판단도 보류한 채 그냥 이 상태를 두고 보고 있는 좀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어떤 기다리고 계신 그 결심이나 변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실천할 또는 주도할 의지가 이 상대방에게는 지금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큰 틀에서 말하면 관망의 입장이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이 절대 우리 1번 분에게 먼저 꺼내놓지 않을 그 속내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대방 1번 분에게 지금 먼저 꺼내놓지 않을 그 속내가 무엇인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접을 봤을 때 상대방의 속마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에게 분명히 끌리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되거나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이 관계를 관망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첫 장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어떤 흐름과 인연, 그리고
그리고 서로 맞고 안 맞고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우리 일반 분과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미묘하게 좀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크게 싸우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앞에도 지금 펜타클 9이 나왔고, 근데 두 분이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서 오는 그런 습관 있죠. 가치관,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씩 어긋나거나 이거 좀 안 맞는다, 부딪힌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정치관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우리 1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작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이걸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 잘 맞는 건가? 근데 이런 게 작지만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이러한 의문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완드 5가 나왔어요. 이 완드 5는 자잘자잘한 갈등 있죠. 그리고 충돌이 반복되는 카드예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느꼈던 그 가치관이나 배경의 차이가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완드 5처럼 어떤 자잘자잘 계속 이어지는 마찰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합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크게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소한 것들에서 계속 어긋나고 거슬리는 게 좀 반복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를 우리 1번 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좀 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꺼냈다가 뭔가 짜쳐 보이고 뭔가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속으로는 쌓이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카드를 좀 연달아 봤을 때 앞에서 보인 입장 있잖아요. 행매처럼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금 상황을 관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뭔가 애매하고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서 포기하기 싫은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이 악마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마는 본능적인 끌림과 어떤 욕망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안 맞는 부분이 느껴지고 완드 5처럼 그런 뭔가 소소한 자잘한 마찰이 쌓이고 또 느껴지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악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에게 특히 이게 무의식의 자리에 가장 깊은 곳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끌림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펜타클 9처럼 겉으로 두 분의 관계가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처럼 우리 1번 분이 가진 어떤 외적인 매력, 신체적이고 어떤 성적인 끌림 있죠. 이게 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맨처럼 결론을 안 내리고 관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마적인 끌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피곤하게 느껴지고 안 맞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우리 1번 분의 매력에 이 상대방이 상당히 동시에 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놓기 싫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본능적인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앞으로 우리 1번 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속마음 이런데 행동적인 측면의 에너지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앞으로 우리 1번 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행동적인 측면의 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상대방은 앞으로도 이 행맨처럼 좀 관망하는 태도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관계를 좀 진지하고 무겁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가볍게 즐기는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내가 이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자, 그런 부분은 내가 지금 누리겠다. 그러니까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현재에 좀 집중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거든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소드 8이 나왔어요. 이 소드 8은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한 태도, 그리고 어떠한 자기의 생각에 스스로 갇혀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맨처럼 결론을 보류하고 그러니까 관망하던 이 상대방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태도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속 뭔가 좀 애매하게, 좀 찜찜하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게 뭐 그렇게 둘 것 같아요. 굳이 뭔가를 확실하게 정의하려고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자기가 나서서.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황이 좀 불편해지거나,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뭔가를 요구해 오면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드팔 자체가 상황 탓, 그러니까 상황 이런 데 나보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또는 남 탓을 하는 방식으로 뭐 빠져나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빠져나가려고 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처럼 우리 1번 분을 향한 이 관계에 대한 끌림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무겁고 진지한 책임을 좀 지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완드 9이 나왔는데, 이 완드 9은 지쳐있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소드 8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이 이 관계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악마처럼 어떤 본능적인 끌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거든요. 이 상대방이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이 완드 9은 방어적인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상대방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소드 8처럼 남 탓, 상황 탓을 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네 탓이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 완드 9의 어떤 그런 방어 기제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책임감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뭐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지만 좀 비겁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컵 3이 나왔는데요. 이 컵 3의 에너지 자체는 함께 즐기고 좀 유희적으로 어울리는 텐션이 높고 흥에 겨운 카드예요. 그러니까 소드 8처럼 애매모호하고 완드 9처럼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취하려는 게 결국에는 컵 3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고 무겁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볍고 좀 즐거운 분위기로 지금 이 순간 함께 누릴 수 있는 유희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막 생각하고 막 고민하거나 이 관계의 어떤 향후, 그 방향성을 고민하는 모습이나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1번 분과 함께 했을 때, 그러니까 재밌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악마처럼 끌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컵3처럼 가볍게 좀 즐기는 그 선에서 일단 이 관계를 유지하고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진지함과 책임감으로 이 관계를 미래로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가벼움과 즐거움으로 현재 이 관계를 내가 즐기겠다, 좀 그런 모습으로 우리 1번 분을 대할 것 같기는 해요, 당분간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과 잘 되고 싶고 이 관계가 아쉬운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두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지, 자,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는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바보 카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볍게 한 발을 내딛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대방이 관계를 컵3처럼 좀 가볍게 즐기려고 하고 이 소드 8처럼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맨처럼 관망하는 어떤 방어 기제가 발동할 수도 있는 좀 그러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방에게 어떤 이 스타처럼 희망을 품고 기대를 내비치는 모습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아쉬운 티를 내는 순간에 이 상대방이 더 여유롭게 뒤로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 1번 분의 이런 스타의 에너지보다는 바보의 좀 에너지를 쓰셔라. 그러니까 이 관계에 어떤 기대를 걸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바보처럼 좀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언제든 뭐 여차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또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관계를 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컵3처럼 좀 가볍게
가볍게 즐기려는 상대방에게 우리 1번 분도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대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지금 우리 1번 분이 이 스타처럼 기대감을 품고 자기 이런 관망하는 태도를 좀 지켜봐주고 기다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맨처럼 관망을 하면서 우리 1번 분의 반응을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1번 분이 바보처럼 그러니까 미련 없이 가볍게 움직이고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그게 상대방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전 매력이, 이 바보 카드는 반전 매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반전 매력이 이 악마처럼 본능적으로 우리 1번 분에게 끌리고 있는 이 감각을 좀 자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서 안 맞는 부분을 느끼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1번 분에게 느끼고 있는 그런 매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1번 분의 매력을 이 스타처럼 받아주고 기다리고 또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바보처럼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련 없이 언제든 내가 새로운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로 대하시는 거. 그게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1번 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지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2번 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이 2번 분에게 절대 털어놓지 않고 있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 카드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 지금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대략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은 그러니까 두 분이 관계에서 어떤 감정적인 상처가 쌓이면서 흐름 자체가 조용히 좀 멀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게를 두 분이 전혀 다르게 좀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상황이나 이 관계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물어본 자리에 이 컵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컵팔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쌓아온 것들 있죠. 이 감정을 뒤로 하고 떠나려는 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감정적인 피로감이 서로 쌓이면서 흐름 자체가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컵팔로 지금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아직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만나고 계셨지만 좀 사이가 소원해 계신 상태라든지 또는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어떤 미련을 두고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헤어져도 마치 가짜 끝 같은 그런 느낌. 뒤돌아보면 이 감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근데 전반적인 흐름, 뒤에 카드들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이어온 것들이 더 이상 이 관계를 붙들기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제가 우리 2번 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는 지금 소드 3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는 교황을 뽑았어요. 근데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상황이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뽑은 카드 배열대로 우리 2번 분의 입장을 소드 3으로 보자면 이 소드 3은 감정적인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바로 좀 이미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소드 3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 분은 이 관계에서 또는 이 상대방에게 좀 상처를 받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배신감이든 뭐 실망이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어떤 현실이든 그러니까 뭔가 이 가슴에 팍 꽂히는 좀 그런 감정 또는 그런 경험을 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팔처럼 관계의 흐름이 멀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 2번 분 입장에서는 이 상처에서 좀 시작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큰데 깊은데 그 감정을 다쳤기 때문에 좀 멀어지고 싶고 떠나고 싶어지는 상태인데 또 마음은 남아있고 고민이 되고 미련도 있고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은 지금 교황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교황은 어떤 전통적인 방식과 틀,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이 소드 3처럼 상처받고 이 컵8처럼 감정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교황처럼 자기 방식과 기준 안에서 이 관계를 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고지식한 모습, 강경한 모습, 그러니까 좀 말이 안 통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이 힘들다는 거, 또 이 상처받은 어떤 마음, 그런 심정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알면서도 교황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이번 분을 자기가 설득해서 바꾸면 바꿨지 이 상대방 본인은 내가 틀리지 않았고 내가 바꿀 생각은 없어.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 이번 분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심적인 이 아픈 고통, 그 무게를 상대방이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 자,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우리 이번 분에게 절대 꺼내놓지 않을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이번 분에게 절대 꺼내놓지 않을 그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이번 분을 향한 속마음. 이 카드의 접을 봤을 때 상대방이 지금 자기 나름의 어떤 확고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이번 분을 위한 거라고 이 상대방을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 자기만의 믿음이 너무 강해서 우리 이번 분의 입장을 이 상대방이 이해를 하거나 또는 우리 이번 분이 여기에 끼어들 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좀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지금 완드 3이 나왔어요. 이 완드 3은 자기가 그리는 미래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 관계에서 어떤 자기만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교황처럼 자기의 방식과 원칙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기만의 원칙 안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이미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이 소드 3처럼 상처받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리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이번 분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는 감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컵10이 나왔거든요. 이 컵10은 모두의 행복과 충족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속내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황처럼 자기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하고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완드 3처럼 자기 방향을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나 혼자 좋다라는 거야? 우리 다 좋다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 굉장히 굳건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방의 그런 태도나 모습이 상처로 느껴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드 7이 나왔거든요. 이 완드 7은 자기 자리와 자기 입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버티는 카드예요. 완드 3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고 그게 이 컵10처럼 모두를 위한 뭐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너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 상대방 완드 7처럼 자기 주장과 입장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힘들어도 내가 무조건 밀고 나가고 버텨야 돼. 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이 소드 3처럼 상처받고 이 컵8처럼 두 분의 관계가 멀어지려는 그런 징조들이 보여도 상대방은 그걸 보면서도 자기 방식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확신, 심지어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이 속내의 그 확신이 이 교황처럼 굉장히 강한 입장, 그런 카드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우리 이번 분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상대방의 행동적인 측면 한번 카드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앞으로 우리 이번 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행동적인 측면의 에너지 한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자기 방식과 입장을 좀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보하거나 물러서는 그런 그림이 전혀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은 가장 첫 장에 소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소드 기사는 자기 생각과 방향을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완드 7처럼 자기 입장을 좀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대방이 제가 갔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좀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이 이 소드 3처럼 상처받고 이 컵8처럼 이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소드 기사처럼 자기 논리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붙이면서 우리 이번 분을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거나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다가오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소드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처럼 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펜타클 4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 4는 자기가 지금 가진 거 있죠. 그걸 꽉 쥐고 내려놓지 않으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소드 기사처럼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그와 동시에 이 펜타클 4처럼 자기가 가진 거, 자기 방식, 자기 기준을 좀 양보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컵10처럼 모두를 위한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쥐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이 변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방향을 제시해도 이 상대방 이 펜타클 4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타협이나 양보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펜타클 10이 나왔어요. 이 펜타클 10은 안정적이고 어떤 견고한 틀 있죠. 그런 틀을 좀 유지하려는 카드인데, 소드 기사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펜타클 4처럼 자기 것을 꽉 쥐면서 상대방이 결국 이 펜타클 10처럼 지금의 틀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처럼 어떤 전통적인 방식과 기준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체면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이런 성향의 사람은. 그러니까 완드 3처럼 자기가 그리는 그림 안에서 이 관계가 펜타클 10처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이 우리 이번 분에게는 답답한 틀로 여겨지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앞으로 변할 가능성은 지금 이 카드의 맥락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아쉽고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조언 카드는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몰아봤는데 이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타워는 좀 갑작스럽게 기존의 것이 무너지고 좀 진실이 드러나는 좀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대방이 소드 기사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펜타클 4처럼 자기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펜타클 10처럼 지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넘어서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컵 10처럼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약간 이런 확신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방한테 우리 이번 분이 이 소드 3처럼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시거나 조용히 그냥 컵8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상대방한테 아무런 어떤 균열도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그런 뭐 작은 흔들림, 뭐 감정적인 호소 이런 거에 좀 꿈쩍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언 카드가 이 타워가 나왔잖아요. 좀 강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 변화를 만들려면, 즉 이 상대방과 잘 되기 위해서는 조용히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 타워처럼 뭔가를 명확하게 무너뜨리는, 건드는 방식이 필요하다. 좀 이러한 좀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카드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 이번 분이 항상 자기 방식을 따르고 뭔가 받아줄 거라는 그런 전제.
그러니까 이 관계가 펜타클 10처럼 그냥 이렇게 유지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흔들어야 된다. 이러한 조언을 카드가 이 타워 카드를 지금 조언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이 이 타워처럼 이 상대방이 좀 예측 못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시거나 이 관계에 어떤 명확한 균열을 만드는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자기 방식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타워 카드가 나온 이상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아도 우리 이번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좀 메시지를 주는 것 같거든요. 이 교황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그렇게 좀 확고하게 쌓아온 그런 틀들은 작은 자극으로는 꼼짝도 안 한다. 안 무너진다. 그래서 타워처럼 강하게 뭔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줘야지 균열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좀 이러한 조언을 카드가 주는 것 같아서 우리 이번 분이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3번 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이 3번 분에게 절대 꺼내지 않을 속내의 그 속마음 카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는 두 분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뭔가 좀 건강하지 않는 그런 묶임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어떤 집착이나 의존이 이 관계를 서로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이 소드 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드 킹 자체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에너지를 가진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감정적으로 뜨겁거나 따뜻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큰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차갑고 이성적인 에너지가 이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감정보다는 어떤 판단과 통제,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 있죠. 그 갈등 안에서 힘의 논리가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진짜 감정적인 연결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구조 안에서 묶여 있는 건지 그 경계가 약간 흐릿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3번 분을 생각하면서 완드사를 뽑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악마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뽑은 카드 배열대로 우리 3번 분의 입장을 완드사로 보자면, 그러니까 완드사는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은 지금 이 관계에서 그냥 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 3번 분이 나서서 바꾸려고 하시거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드 킹처럼 뭔가 차갑고 이성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 3번 분은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면 좋겠고 그냥 친숙하고 편하고 이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는 먼저 움직이고 싶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변화를 바라지만 3번 분이 먼저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런 입장. 3번 분이 이런 완드사 입장을 가지시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편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뭔가를 바꾸는 게 두렵거나 또는 익숙해서 머물고 계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3번 분은 이 관계를 흔들거나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냥 좀 이 상태로 두고 싶으신 입장, 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이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악마는 집착과 욕망,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건강하지 않은 묶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에서 좀 본능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런 욕망, 집착 이런 것들로 우리 3번 분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 카드로 나온 만큼 아주 순수한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드 킹처럼 좀 차갑고 이성적으로 통제하려는 그 에너지와 이 악마처럼 집착하는 에너지가 맞물리면서 우리 3번 분은 이 관계 안에 좀 묶어두려는 힘, 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통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되고, 그러니까 완전 사처럼 우리 3번 분이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대방의 이 악마적인 에너지에 좀 의도치 않게 붙들려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동시에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이 우리 3번 분에게 절대 꺼내지 않을 그 속내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조금 더 깊은 속마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조금 더 깊은 속마음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의 속내를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의외의 모습이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장을 딱 보면 상대방이 겉으로는 악마처럼 집착하고 뭔가 소드 킹처럼 좀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속내는 두 분의 관계가 좀 운명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연결된 거라고 느끼면서, 그러니까 뭔가 두 분이 함께하는 진짜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이 악마와 같은 그런 모습 입장으로 이 관계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이 컵1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10은 진정 어떤 행복, 함께하는 행복, 우리의 행복, 완전 어떤 감정적인 충족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어떤 본능적인 욕망과 집착으로 우리 3번 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마음속에는 이 관계가 진짜 이런 어떤 동화 같은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드 킹처럼 좀 차갑고 이성적인 그런 겉모습 뒤에는 이 컵10처럼 뭔가 따뜻하고 충족된 그런 감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거나 어떻게 꺼내야 할지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뒤에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컵10처럼 이 관계에서 진짜 행복을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3번 분과의 관계를 이 상대방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연결된 인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처럼 집착하면서도 쉽게 놓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운명적인 어떤 연결된 관계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운명, 어떤 그런 운의 흐름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색할 것 같지만, 이 감정을 직접 표현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흐름이 알아서 될 거야, 우리가 운명이라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컵10처럼 이런 어떤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걸 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유도 이 한편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된다, 타이밍을 봐야 된다, 우리가 운명이고 진정한 짝이라면은 이렇게 운이 알아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런 속내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의 가장 깊은 무의식, 그 내면을 물어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이 관계를 상대방은 운명이라고 느끼면서, 그러니까 악마처럼 좀 집착하고 통제하려는 자기의 모습을 이 상대방 자기 스스로도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 악마적인 모습이 자기 자신을 좀 갉아먹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보처럼 이 모든 집착과 통제로부터 좀 벗어나서 가볍고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느끼는 관계를 악마처럼 내려놓지 못하면서 동시에 그 집착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상반된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우리 3번 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행동적인 측면의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우리 3번 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행동적인 측면의 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상대방은 당분간 이 관계를 놓지 않으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그러니까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이끄는 것도 자기가 하면서 이 관계를 좀 계속 가져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가장 첫 장에 소드 5가 나왔어요. 이 소드 5는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우위를 좀 점하려는 카드예요. 앞에서 현재 두 분의 관계가 이 소드 킹처럼 서로에 대한 판단과 통제, 그리고 힘의 논리가 이 안에서 좀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상대방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은 무의식이 있으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이 소드 5처럼 자기가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 모습이나 행동이 먼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완드 퀸이 나왔는데요. 이 완드 퀸은 열정적으로 챙기고 이끌려는 카드예요. 소드 5처럼 칼자루를 주면서도 동시에 완드 퀸처럼 우리 3번 분을 챙겨주거나, 그러니까 뭐 잔소리 같은 걸 하면서,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또 이 관계를 우리 3번 분을 이끌려는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지랖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방식으로 막 챙겨주려고 하거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네가 잘 되려면, 우리가 잘 되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컵10처럼 진지한 어떤 행복, 함께하는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챙기는 건데, 그 방식이 이 소드 5처럼 자기 주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드 6가 나왔는데요. 이 소드 6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나아가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소드 5처럼 자존심을 지키고 완드 퀸처럼 자기 방식으로 이끌려고 하면서도 상대방은 이 관계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문제나 갈등이 있어도 뭔가 정리하거나 수습하거나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소드 6가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안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드 6는 칼 6자루가 이 배에 꽂힌 채로 이 물을 건너가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 악마처럼 집착하고, 또 그와 동시에 바보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상반된 속내가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듯 하지만 또 순간순간 감정적으로는 불안불안한 모습을 동시에 상대방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겉으로는 뭔가 차분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중간중간 뭔가 흔들리고 애매모호한 또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3번 분을 대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과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실지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물어봤는데 힘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힘은 강하게 맞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다루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카드예요. 앞에서 현재 두 분의 관계가 이 소드 킹처럼 힘의 논리가 좀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상대방이 소드 5처럼 칼자루를 쥐면서 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방한테 강대강으로 맞서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이 소드 5처럼 더 단단하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집착하면서도 바보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내면이 또 동시에 충돌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돌을 건드리면 오히려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카드가 말하는 것은 이 상대방과 잘 되기 위해서는 채찍을 쓰는 게 아니라 당근을 써야 된다. 겉으로는 우리 3번 분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드 퀸처럼 오지랖을 부리면서 이끌려는 상대방한테 우리 3번 분이 그 에너지를 막 거부하거나 맞서거나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챙김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오지랖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컵 10처럼 원하는 따뜻한 관계의 모습을 좀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이 관계를 좀 운명적으로 느끼는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3번 분이 자기의 운명의 상대라는 그 생각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게 이 상대방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 아니라 우리 3번 분이 힘카드가 상징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친절하게, 배려하는 듯 이 상대방을 우쭈쭈 해주면서 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3번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이 당근을 흔들면서 유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드 6처럼 이 상대방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안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좀 당겨주는 게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4번 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이 지금 4번 분에게 털어놓지 않을 그 속내가 무엇인지 카드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 지금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현재 두 분의 에너지의 방향이 완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바로 좀 카드 해석을 해드리자면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물어본 자리에 이 마법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법사는 뭔가 가진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법사는 철저하게 약간 의도적인 카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좀 의도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좀 전략이 앞선다, 전략 전술이 앞서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두 분 사이 어떤 순수한 감정적 연결보다는 각자의 계산이 깔려있는 상태, 그런 흐름,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4번 분을 생각하면서는 태양 카드를 뽑았고, 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는 이 은둔자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이게 제너럴 리딩이랑 한계가 있다 보니까 두 분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뽑은 카드 배열대로 우리 4번 분의 입장을 이 태양 카드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태양 자체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은 이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에너지를 가지고 밝게 좀 다가가고 있는 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마법사처럼 전략적인 흐름 안에서 이 태양처럼 적극적으로 빛나는 우리 4번 분의 그 모습이 이 상대방한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이 내비치는 에너지만큼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 하거나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 지금 은둔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둔자는 혼자 안으로 파고들면서 거리를 두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이 태양처럼 밝게 다가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은둔자처럼 그 빛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또는 그런 입장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다가오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 또는 그런 생각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법사처럼 이 관계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흐름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또는 자기만의 세계에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은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구조일 수 있어요. 이 카드의 맥락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사실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 리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대방과 만나고 계신 분들, 헤어지신 분들, 뭐 썸 타고 계신 분들, 썸 깨지신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보고 계신데 아주 큰 틀에서 보자면 이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큰 흐름은 있지만 그 흐름을 대하는 전략 전술이 두 분이 완전히 반대다. 우리 4번 분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다가가려는 그런 에너지라면 이 상대방은 수동적이고 내향적이고 거리를 두려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두 분이 상반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속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의 4번 분에게 꺼내지 않는 그 속내가 무엇일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 볼게요. 지금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상대방의 속내가 좀 감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좀 실리적인 기준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장 첫 장부터 지금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정의는 뭔가 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좀 상황을 따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관계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나한테 유리한지 득이 되는지 아닌지 좀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자기 딴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정의 카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히 공정한 건 없잖아요. 공평하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의 객관적인 기준, 자기 입장에서의 공정한 일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둔자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울질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태양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4번분을 보면서 이 4번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관계가 균형이 맞는지, 좀 이런저런 것들을 좀 굉장히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가늠하고 있는 모습,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7, 펜타클 6가 연달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펜타클 7은 지금까지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고민을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정의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이 관계를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에서 자기가 투자한 또는 투자할 시간, 노력, 감정,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또는 가치가 있을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이 태양처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은 그냥 1차원적으로 정말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뭔가 좀 다 드러내는 그런 에너지로 이 관계를 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관계인지를 좀 고심하고 따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감정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먼저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나온 카드들이 다 정의 카드 뒤에 이어서 펜타클 7, 6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펜타클 6는 주고받음의 균형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처럼 계속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따지고 펜타클 7처럼 저울질을 하는 상대방의 속내가 결국에는 펜타클 6로 이어진다. 또 펜타클 6가 무의식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 관계에서 자기가 주고 있는 만큼 받고 있는지 균형이 맞는지를 실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이 상대방이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주고받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서로에게 또는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실과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판단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법사처럼 이 관계가 어떠한 전략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의 중심에 이 상대방의 속내에는 어떤 실리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상대방이 우리 4번 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행동적인 측면의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우리 4번 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행동적인 측면의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상대방이 당장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 은둔자의 기운이 이어지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감정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순서로 행동이 흘러가는 모습이거든요. 가장 첫 장에 지금 소드사가 나왔는데요. 이 소드사 자체는 멈추고 거리를 두면서 휴식을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카드예요. 앞에서 이 상대방 입장에 은둔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둔자처럼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이 소드사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그러니까 뭐 연락이 정말 뜸해지거나 또는 4번 분과 시간을 갖자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이 태양처럼 다가가도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의처럼 이 관계를 좀 따지고 있는데 펜타클 7처럼 저울질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잖아요. 이 펜타클 에이스는 현실적인 새로운 시작과 판단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소드 4처럼 거리를 두면서 충분히 생각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이 정의처럼 이 관계의 균형이 맞는지 펜타클 6처럼 주고받음이 서로에게 윈윈하고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이 상대방 편에서 말하면 자기한테 실리적인지 나한테 유리한지 자 그런 것들을 따진 결과가 이 펜타클 에이스로 나타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먼저 서는 모습이고요. 이 현실적인 판단이 서야지 이 상대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컵2가 나왔거든요. 이 컵2는 서로의 감정이 연결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카드예요. 이 소드 4처럼 거리를 두고 펜타클 에이스처럼 현실적인 판단이 선 이후에 상대방이 이 컵2처럼 감정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우셨다면 화해나 대화의 시도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 있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꺼내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이 상대방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판단이 정리된 이후에 감정의 문을 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이제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또는 우리 4번 분을 대할 때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 또 4번 분에게는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 4번 분을 대상으로 놓고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4번 분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이 이 관계에 도움이 될지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는 펜타클 9이 나왔는데요. 이 펜타클 9은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앞에서 이 상대방이 이 정의와 펜타클 7처럼 이 관계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면서 이 관계가 나한테 맞는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따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재 입장도 은둔자고 어떤 행동적인 부분도 소드 4처럼 거리를 두면서 현실적인 판단이 선 이후에야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대방한테 우리 4번 분이 태양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거나 다 이렇게 드러내시거나 조급함을 내비치시는 것은 이 관계에는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런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4번 분이 아쉬운 티를 내는 순간에 이 상대방의 계산 안에서 우리 4번 분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따지는 사람한테 그런 좀 조급함, 불안함은 우리 4번 분의 가치를 좀 스스로 낮추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펜타클 9이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상대방한테 맞춰가거나 반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4번 분이 자신의 삶을 이 펜타클 9처럼 풍요롭고 독립적으로 채워가는 모습을 보이시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자고 나를 잘 꾸미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걸 하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소위 이 펜타클 9의 그 닉네임이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처럼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상대방한테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4번 분이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4번 분이 뭔가 혼자서도 아쉬울 게 없고 충분히 잘 살아가는 이러한 펜타클 9적인 모습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둔자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대방이 소드 4처럼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 4번 분이 펜타클 9처럼 독립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이렇게 가늠하다가 아쉬운 거는 결국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실적인 판단을 끝내고 이 컵2처럼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 4번 분이 펜타클 9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상대방이 알아서 우리 4번 분으로 걸어오게 되어 있다, 다가오게 되어 있다. 우리 4번 분이 이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